안녕하세요.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KEC라는 회사고요. 전력 반도체 회사입니다. 자, 주가가 많이 빠졌고요. 댓글에 하나 달렸더라고요. 작가님, 이 종목 좀 분석해 주세요. 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좀 해봤습니다. 이 종목이 왜 이렇게 빠지고 있는지 그것도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회가 있는지 한번 보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종목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관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자, 지금 주가가 빠지고 있습니다. 빠지고 있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출 줄었고요. 그리고 빨간색 보이죠? 왜 이런 빨간색이 나오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일단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실적이 좋지 않은 이유는 한 가지예요. 뭐냐면 코로나 때 가전제품, 이 회사가 만드는 게 이제 가전제품 관련된 전력 관련된 반도체거든요. 그래서 가전제품 관련된 수요가 확 줄었어요. 코로나 때 엄청 샀거든요. 코로나 때 엄청 샀다가 이제 전자제품이라는 게 보통 뭐 한 3년 4년 동안 그냥 쓰잖아요. 냉장고 사면은 뭐 많이 쓰면 10년, 짧게 써도 3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요가 확 끊긴 거죠. 그래서 좋았다가 갑자기 판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그렇다면 일단 봐야 될 게 뭐냐면 얘가 다시 팔릴 건가? 다시 소비 패턴의 사이클이 다시 돌아오는가? 이걸 보셔야 되는데, 최근에 나온 뉴스 중에서 미국 쪽의 그런 소비재, 내구성 소비재, 그러니까 뭐 샀다 그러면 뭐 한 4, 5년 쓰는 그런 소비재들의 소비가 늘고 있다라는 뉴스가 있었습니다. 이제 바꿀 때가 조금씩 돌아오고 있는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에 이제 반등이 나올 때도 됐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이 언제 반응하느냐, 이게 문제거든요. 주가가 계속 빠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반응하는 게 뭐 좀 빨리, 뭐 저처럼 뭐 소비가 좀 좋아지겠다, 얘네들 섹터가 괜찮아지겠다라고 생각하면 일찍 시장이 반응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보고서가 늦게 나온다면 좀 더 빠지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만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일단. 그리고 이렇게 마이너스가 뜨는 이유는 뭐 실적도 안 좋지만 얘가 투자를 좀 하고 있거든요. SIC인가요? 뒤에 이제 설명을 다시 드릴 텐데, 이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이제 공급처를 잘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얘가 많이 들어가는 게 전기차 쪽이거든요. 근데 전기차 안 좋잖아요. 전기차로 갈 것은 분명한 확실한 미래지만 지금 중간 단계인 하이브리드가 좀 많이 팔리고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전기차 쪽은 아무래도 이제 가장 큰 시장이 중국이란 말이에요. 근데 중국 전기차가 꽉 잡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쉽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얘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SI나 SIC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일본 쪽의 기업들이 시장을 거의 장악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얘가 시장을 뺏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아무래도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당장에 이제 반응하지는 않는 것으로 그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뭐 기존에 하고 있던 사업은 좀 좋아질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SIC 전력 반도체 시장 올해 40% 고성장할 것이고 전기차가 주도할 것이다 라고 해서 얼마 전에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문제는 전기차가 주도를 하지 못했고요.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하이브리드가 지금 일단은 장악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기차를 하려면 인프라가 좀 깔려야 돼요. 한국처럼 이제 빠르게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외국 같은 경우에. 그렇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거고,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 땅덩이가 크고요. 그래서 뭐 대륙을 건너가야 되는데 전기차 충전소가 없으니까 전기차 사기가 좀 애매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도시 중심으로 이제 전기차를 구매를 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뭐 트럭이나 뭐 이런 애들이 이제 주도적이죠.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그렇게 좋지를 못한 거예요. 기대하고 다른 거죠. 그래서 주가 보시면 이렇게 올랐다가 쭉 빼죠. 전기차 시장이 기대치만 못하더라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원래 하던 사업인 그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수요도 딱 끊겼어요.
그래서 주가가 이렇게 안 좋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빨간색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SiC 전력 반도체가 뭔지 간단히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서 모르시는 분이 있을까봐. SiC는 기존 반도체 소재인 실리콘, 원래는 Si라고 불렀던 거에서 이제 업그레이드 된 게 SiC거든요. Si 대비 고온 내구성, 전력 효율성 등이 뛰어난 차세대 화합물 반도체 소재다. 그래서 전기차를 좀 더 달릴 수 있게 하거든요. 에너지 효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Si에서 SiC로 가고 있는 요 시장이 커질 것이다 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전기차 계속 늘어날 거라고 기대를 했기 때문에. 하지만 전기차 시장 자체가 중국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서 재미를 못 보고 있는 상태고, 어차피 갈 미래예요. 갈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뭐 언제 좋아질 거냐고는 말씀드리기 힘들지만, 왜냐하면 또 경쟁사들이 많기 때문에 얘가 어떻게 하느냐에 또 달라지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이 방향 자체는 옳은 방향이다.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고 있는 것은 괜찮은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존 사업이 제 생각에는 미국에서 지금 좀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하니까 내년 초 정도면 한국에서도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1월 달에 또 좋은 얘기 해주면 또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런 면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어디가 바닥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거의 다 온 게 아닌가. 그리고 만약에 시장이 알아주지 않고 더 빠진다면 좀 추가 매수 하셔도 될 것 같거든요. 그렇잖아요. 시장 자체가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고, 사이클이 이제 거의 이제 교체 시기가 왔기 때문에 그것도 생각해 볼 만하고, 그 다음에 미래 먹거리도 있으니까 나쁜 회사는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제가 조금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investing.com 프로에 가입하시면 나오는 이 기업에 대한 평가거든요. 이 회사를 모르는 외국 기업이기 때문에 보이는 것만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회사의 상태는 공정이다. 적정 가치는 저평가돼 있고 상승 여력이 31% 정도는 있는 것 같다. 주가 좀 많이 떨어졌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뭐 한국 기업들 거의 다 그렇긴 합니다. 자, 기술적 분석은 중립이다. 왜냐하면 얘네들 기술적 분석은 내려올 때는 매수하라는 얘기를 안 해요. 이렇게 터닝할 때, 그때 이제 한번 사볼래? 뭐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중립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그런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자, 대차대조표에 부채보다 현금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회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상승 여력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뭐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금요일날 뉴스 보니까 유상증자 엄청 하던데요, 지금. 올해가 끝나기 전에 유증해서 어떻게든 현금 땡겨 보겠다, 뭐 이런 생각인 것 같은데, 와, 주주들 죽습니다. 회사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회사의 가장 아닐 것 같지만 이제 투자를 좀 해야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유증 이슈만 없다면은 괜찮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그것만 아니라면 뭐 시장도 좋아질 것 같고 미래 먹거리도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냐, 이런 의견입니다. 자, 그래서요, 이런 장점 덕분에 자동차, 특히 자동차, 에너지, 그러니까 뭐 풍력, 수력 뭐 이런데 들어가는 산업 시스템, 통신 인프라 등 여러 분야에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뭐 전기차 쪽에서 수요가 먼저 나와주면 좋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회사에 대한 얘기인데요. 기한 다가올수록 멀어지는 KC의 목표, KC 비전 2025 완성을 위한 SiC 사업은 언제 개시하나. 자, 전기차 및 신재생 에너지 시장의 성장에 발맞춰 SiC 실리콘 카바이드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태국과 구미를 거점으로 생산 능력을 확대하여 2025년까지 매출 4,200억과 경상이익 200억 목표로 하고 있었다. 생산 능력은 확대했다. 생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인 것 같아요. 이걸 구라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투자가 좀 들어가 있는 상태라서 재무제표가 저렇게 안 좋은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물론 뭐 물건이 안 팔리기도 했고. 자, 2025년 매출 기대를 했는데요. 문제는 전기차 시장이 빠르게 따라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경쟁사들이 좀 세고, 그래서
고객을 확보해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좀 있으니까 이런 문제에서 조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도전을 하는 회사는 미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나쁘진 않다. 왜 제가 미래가 있다고 얘기를 하냐면 이 회사가 그 전에는 어떤 회사인지 봐야 되거든요. 이거 보세요. 그냥 박스권, 바닥을 기는 회사예요. 가끔씩 이슈 있을 때 한 번씩 뛰고 한 번씩 뛰고 뭐 이렇긴 했지만 거의 변화가 없는 이런 회사였단 얘기예요. 이 회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런 차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래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없다. 이런 회사에 없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기대가 생기기 시작한 거죠. 이건 좋은 방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적이 안 나오고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이렇게 빼고 있는 그런 상태고, 다시 이런 기대감이 살아난다면 상승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 이거는 한번 생각해 볼 만한 종목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물론 미래는 알 수 없어요. 이 회사가 고객 확보에 실패할 수도 있고요. 실제로 제품이 기대치보다 못할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미래 배팅을 하는 게 주식 투자이기 때문에 그걸 다 안다면 누가 뭐 주식 투자에서 실패를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모르는 미래에 대해서 판단하고 예측하고 미리 사는 게 주식 투자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회사다. 최소한 이거는 아닐 수도 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이 과정을 거쳐서 몇 년이에요. 2013년부터 2019년까지니까 거의 뭐 한 6년, 7년 동안 변화가 없던, 가능성이 안 보이는, 성장이 없는 그런 회사였단 말이에요. 그런 회사에서 이제 이런 상승이 나왔다는 얘기는 기대감이 좀 있었다는 얘기고, 실적이 안 나와서 내려왔지만 다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이런 차트였다면 저는 이 종목을 분석해달라 그래도 분석하지 않았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자,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주가가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일단 차트 분석한 걸로는요, 지금 현재 가격이 800원이거든요. 792원이니까 좀 뭐 최근에 뭐 주식이 안 좋았으니까 좀 빠졌다 치고 800원을 지지 라인으로 본다면 현재 가격이 여기고요. 지금 지지 라인이거든요, 사실. 지금 반등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가격이기는 해요. 가격이긴 한데 이대로 올라준다면, 뭐 저한테 질문하신 분은 이제 마이너스 뭐 한 20%인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금방 갈 거예요. 왜냐면 바로 위에 고점이 1935거든요. 800이니까 두 배 넘죠. 네, 그렇기 때문에 20%로 걱정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왜냐면 대부분 한국 주식들 거의 다 마이너스 20% 이상이에요. 네. 거의 다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 그거는 걱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만약에 이렇게 1935, 3050, 4350까지 일단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가격 대비하면 상당히 높은 상승도 기대할 수 있는 종목이에요.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런 미래 먹거리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는 회사는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도 기대되지만, 이렇게 올라가주면 좋겠지만 시장이 아직 캐치를 못할 경우가 있잖아요. 아주 전기차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좀 많이 줄어든 상태고, 그리고 가전제품 쪽에서 수요가 또 늘어날 거라는 것을 미국에서는 나온 뉴스지만 실제로 한국에서 이제 뭐 보고서 쓰는 분들이 그걸 언제 얘기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요. 그쵸? 예,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뭐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물론 올라가면 좋겠지만. 그래서 혹시나 내려갈 경우에 제가 저점을 잡아봤어요. 605거든요. 와, 이렇게 빠지면 저는 큰일 납니다 라고 얘기하실 수는 있지만 추가 매수는 이럴 때 하는 거거든요. 예, 추가 매수 한 가지만 아니면 된다고 제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유상증자 이 얘기만 안 나오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예,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605 정도면 추가 매수해서 평단 확실히 내린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700원대 잡힐 거거든요. 그러면 1935도 꽤 괜찮은 수익 나오고요. 3055도 장난 아니죠? 거의 뭐 4, 5배 나오는, 여기 4350까지 가면 얼마예요? 6,
굉장히 큰 수익도 살짝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종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목 자체가 그렇게 사이즈가 큰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도 좀 열려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유상증자만 아니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자, KC 주가 전망 반등 시작해 볼까? 지금 올라가도 괜찮은 가격대이기도 하고요. 시장에서 이게 괜찮아질 거다라는 거를 언제 캐치해서 들어 올리느냐, 여기에 따라서 좀 반등 시기가 좀 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그래서 혹시나 빠진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저점에서 추가 매수 너무 많이는 하지 마시고 가볍게 추가 매수 들어가서 평단 조금만 내리고 그 다음에 올라갔을 때 큰 수익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차트 심리학 작가 인생한방이었습니다.